문제 11번 다음 내용의 역사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보면은 자 왕께서는 어쩌고저쩌고 쭉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왕께 어떤 찬진을 드리는 뭐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하게 실리지 않았다. 또한 삼국의 고기 삼국유사에도 뭐 고기에 의하면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져는 뭐 그러한 내용의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좀 우리의 어떤 주체적 민족적이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과장되듯이 보였었나 봐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문체가 거치고 졸려나면 빠진 부분이 맞고 특히 어떤 유교적인 이런 부분이 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까닭에 이제 유교에 입각해서 임금의 선거학, 신하의 충가, 사학, 국가인데 이런 것을 드러내어 그 관계를 어 이제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고기류의 책이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는 해결하겠다.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인종 24년인 1145년에 이제 지어서 바치게 되죠. 진삼국사 표라는 책도 있죠. 자, 뭐 그렇다면 김부식의 특징은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유교적인 게 들어가 있죠. 유교에 입각을 해서 이렇게 황당한 얘기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합리주의적 그러한 사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전체 중국의 전통적인 이제 왕조 서술방칭 사마천의 사기를 받은 영향을 받은 황제에 대한 역사 본기 제후에 대한 역사 세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후가 따로 없으니까 세가 편은 없어요. 삼국사기에. 그다음에 신하들에 대한 기록, 열전, 그다음에 어떤 사회 경제 통치 제도에 관한 거, 그다음에 연표, 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 설화를 정리했다. 이것은 일현 승려가 쓴 삼국 유사가 되겠죠. 예. 충렬왕 8년에 저술한 것으로 보이죠. 단군 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이다. 자,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통사는 이제 동국통감이라는 게 있죠. 조선시대 때 서거정 등에 의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어진 그러한 동국통감의 단군조선. 이 동국통감의 기록에 서 우리가 흔히 뭐 BC 2333년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단군조선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진흥왕의 명을 받아 거칠부가 편찬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국사라는 책인데 오늘날 전해지지는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진흥왕 6년인 545년에 거칠부가 편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더불어서 뭐 백제는 근초광 때 박사 고흥이 서기를 375년. 그다음에 고구려는 뭐 6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해지진 않고 이제 신집 5권으로 이 박사 이문진이 저술을 했지만 역시 이것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12번. 밑주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이 외병을 진압하고 감산을 처음 창거를 하였으나 끝내지 못하고 바다의 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이어 즉위한 문왕 다음 왕이 누구죠? 바로 신문왕이죠. 예. 681년에서 692년까지 12년 동안 제위를 했는데요. 이 관련된 건 가뭄사, 바다의 용이 되었다. 이게 이제 뭐 대왕암, 고사, 그리고 이 관련 게 또 만파식족도 있죠. 뭐 이런 것 등이 참고로 해서 문무왕과 신문왕 그거를 잘 물어봅니다. 여기 대왕암 나와 있네요. 자, 신문왕의 업적은 뭐 쭉 한번 정리하자면 경제적인 게 많이 나오죠. 노급을 폐지를 하고 관료전을 주었다. 관료전을 먼저 줬죠. 687년에 신문왕 7년, 689년에 노급을 폐지. 그 다음에 국학이라는 걸 설치했다는 거. 신문왕 2년에. 그 다음에 이제 구주 오소경 체제. 이거를 확립을 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국학 설립.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사람은 신라 중대 버풍왕이 되겠습니다. 제위기간은 514년에서 540년이고요.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을 했다. 이거는 이제 성도광 때인 통일신라기 722년에 있었죠.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에 오른 사람은 이제 무열왕 김춘추가 되겠죠.
654년에서 661년 백제 멸망까지는 보고 죽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미추친 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왕은 노론과 소론, 남연을 두루 등경하였으며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하게 초계 분신제를 시행했고 서울 출신 유능한 인사를 규장각 검성관으로 등용하였다. 대표적인 사람이 발해고를 저술한 유독공, 북하기를 저술한 박제가, 그 다음에 청장관 저술을 저술한 이덕무, 그리고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제 서희수, 요 네 사람이 유명하죠. 자, 이거 뭐 정조죠. 예. 자, 정조의 업적을 찾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업적으로 유기전을 위한 시전상일의 금난정권을 폐지를 해서 자유스러운 상업을 도모했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예. 금난정권 폐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예. 자, 동학이 창실이었다. 동학을 이제 최지우가 창실했는데 그 시기는 철종 때인 철종 11년인 18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회통 최후의 법전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조선 말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이죠. 이때 대전회통과 하나 더 육전조례 이 관련 법정과 관련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홍경래난이 발생하였다. 세도정차 최초의 농민봉의 홍경래난은 순조 때 있었죠. 순조 11년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죠. 예. 1863년에서 1873년. 자, 장악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은 경복궁을 중건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원납전이라는 강제기부금, 당백전이라는 일대 100 비율의 그런 화폐, 명목가치 몰린 그런 화폐 발행 등등등이 있죠. 자, 흥선대원군의 내정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왕권 강화 측면도 있지만 삼정의 개혁, 뭐 군정은 호포제, 양반에도 군포를 걷는, 그 다음에 환곡은 사창제, 면면의 공동 출제에 운영하는 방식, 관이 아닌,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을 통해서 전정의 문란을 바로잡죠. 은결 색출. 그 다음에 붕당 정치와 농민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바로 그러한 폐단, 바로 서원과 노론의 정신적 지주인 만동묘 이런 것 등을 폐지를 했죠. 예. 완전히 다 폐지하는 건 아니고 사액서원 47개는 남겨놨지만 워낙 서원이 많아가지고 다 대폭 줄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한국 국제를 만들어 공포했다. 대한국은 대한제국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고종이 되겠죠.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이제 생몰년이 1820년에서 1898년입니다. 광무 2년까지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한국 국제. 그 다음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년에 일어난 정변 갑진배아파가 빨리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거 갑신정변이죠. 이걸 주도한 사람은 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옥균 등이 있죠. 김옥균, 박영호, 서재필, 서광범 등등이 있죠. 홍영식. 황춘신이 조선칙령을 가져와 널리 유포하였다. 온건 계하론자인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1880년 갔었죠. 러시아를 막을 계책 친중국 조선은 결일본 연미방 미국과 수교를 염두에 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단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그렇다면 탑골공원 그렇다면은 뭐가 만들어졌다. 구미위원부 나오고,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제 상해에 이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국내를 연락하는 그 연락망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교통국가 연통제와 교통공이 있죠.
그리고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자금은 애국 공채 발행도 있지만 또 의원금도 있겠죠. 그냥 자발적으로 내는 거. 자, 이것을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산상해라든지 안희제가 운영하는, 그 다음에 쇼가 운영하는 이륙양행 단둥에서 뭐 이런 것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외교 노선을 위주로 해서 대통령 자친이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았죠.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다. 1917년 이제 대한제국을 극복을 하고, 우리 민족이 모여서 이제 찾아는 것이죠. 독립으로 나아가자. 이제 복벽주의를 이제 극복을 한 거죠. 자, 이거와 관련된 것은 중국 상해에 있던 우리 뭐 신규식이라든지 등을 비롯해서 또 이제 미주 쪽에 있던 박용만 이런 사람도 같이 연대를 해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는데 이게 아마 신한혁명당인가? 저도 좀 조금 불분명한데 순간 생각이 안 나서요. 하여튼 뭐 이 정도까지만 아시더라도 뭐 상관없고요. 독립군을 양성하기에 신은 무관학교를 설립을 했다. 이건 이제 신민회 회원들이 서간도 지역에 집단 이주를 했죠. 일부 회원들이 뭐 이회영, 이시영 형제 등과 이상용 등등등등. 그래서 서간도 삼원보에 정착을 했는데 신민회와 관련돼 있고요. 조선혁명성을 강령을 삼아 이거 이제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의열단의 강령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건 의열단이 되겠고, 민중의 직접적 혁명을 주장하면서 일제 요인 암살, 식민지 착취기간 파괴 이런 것 등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임시정부 관련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시에 쓴 사실로는 것은 흥선대원군 시기 통상수교 거부 정책 관련된 걸 물어보네요. 평양 가민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이게 이제 병인년이 있었어요. 이게 병인 양요보다는 조금 전이에요. 자, 미군이 광성부를 점령했다. 이게 신미양요죠. 어제현 장군이 이제 분전을 했었지만 전사했었죠. 이게 1871년 6월이에요.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그렇다면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사이에 쓰는 건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굵직한 사건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이게 1868년이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통상을, 효를 이용한 그런 감정을 위해서 통상을 강요하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종의 홍범 14조를 발표했다. 2차 갑오개혁을 추진할 즈음에 이제 홍범 14조 어떤 강령적인 것이죠. 1895년 이제 1월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운요가 초진을 포격하였다. 이제 운요 사건이죠. 강화도 조약으로 이루어지죠. 일종의 포함외교. 이게 이제 1875년에 있었고요. 초진 영종도 등을 공격했습니다. 차별대에 불만을 품은 군인, 구체적으로 이제 구식군인이 되죠. 무의영, 장어영 등 소속의 이모군란은 1882년 6월에 발발하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밑줄진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비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1927년 이단체를 설보고 이상자를 회장으로 추천했다. 좌우합작단체 신간회죠. 신간회와 관련된 걸 찾는 것인데 나오게 뻔해요. 한능감이 넣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보호단을 파견해서 이를 알리는 민중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요게 되겠죠. 1929년 11월에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고 민중대회를 준비를 했었죠. 자, 신간회. 신간회 같이 꼭 알아둘 것은 또 이제 여성단체 근후에도 똑같은 성격이라는 거 알아두고요. 조선물산 장려를 조직해 물산 장려 운동을 펼쳤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은 이제 평양에서 1920년 조만식 등이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을 해서
펼쳤고요. 그래도 뭐 자작기라든지 토산품 애용 부인이라든지, 그리고 1923년에는 전국적 조직으로서 서울에 조선물산장려가 조직이 되고 더 확산이 됐었죠.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시작하였다. 이것도 역시 밀립대학 설립 기성이라는 단체가 있죠. 뭐 한규설, 이상재 등이 이제 주도해서 세운 것인데, 1922년쯤에 이제 설립을 해서 1천만이 이론식이라는 그러한 구호 속에서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문맹 타치와 미신 타파를 목적으로 동아일보사에서는 부나루트 농촌 속으로 방학 때 학생들이 가서 뭐 농활을 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1931년 동아일보사 언론사 중에서 동아일보사에서 이제 추진을 했고요. 같은 성격의 농촌 개방 운동으로 조선일보는 2년 앞서 1929년부터 조선어학회와 함께 조선일보는 이제 문자 보급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선어학회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글 교재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신간에 관련된 거 4번이 되겠습니다. 민중대 광주학생운동. 18번. 다음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1번 정부는 그 대표적으로 한국 항쟁에 대해 한 명의 통감을 통감부 설치를 주고 나와 있고,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외교권을 박탈당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을사늑약이 되겠네요. 을사조약 1905년 11월에 되어 있죠. 일본을 거치지 않고선 외국과 외교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외교권이 박탈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거랑 마찬가지죠. 조선통독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포함했다. 여기는 이제 통감부라는 게 나오죠. 조선통독부는 한일 병합조약과 관련되어 있고요.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 일제 강요로 체결된 것은 한일 신협약이 됩니다. 정신명칭은 이제 3차 한일 협약이고 을사조약은 2차예요. 이게 이제 1907년 7월이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고정을 강제 퇴위시키고 이걸 체결했죠. 행정권 장악, 방공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합의에 실려있다. 이게 이제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것인데 1883년에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것을 또 혹자는 개정 조일 통상장조로 보기도 하지만 보통 조일 통상장정 그러면 1883년인데 여기 방공령 조항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일본이 얻은 것 중에는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 중에는 이제 관세를 이제 일본이 무관세에서 협정관세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또 최애국 대우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 소, 영 외무장관들은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미소 영중 4개국이 최장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루어졌다. 또 미국과 소련이 이게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론인데 신탁 통치 조항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사회단체와 이제 교섭을 해서 임시정부를 이제 수립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협의해야 될 단체를 놓고서 미소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미국은 모스크바 삼국회의,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신탁 통치 조항 때문에 우파 계열 사회단체는 반탁이고 좌파는 찬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를 지지하는 건 사회주의 계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은 찬탁론자들만 찬탁하는 사회단체만. 하지만 미국은 모든 사회단체가 다 포함이 된다는 양측의 의견 차이. 이건 1, 2차 다 공동적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차는 1946년 5월이고 2차는 1947년 5월부터 열렸습니다. 조선 건국준비회를 주직하는 성과를 냈다. 조선 건국준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하고 땡 하자마자 조선 총독부와 교섭을 해서 여운형이 행정 치안권을 이양받은 것이죠. 할 년 없고 이거는 이제 한 달도 못 돼서 1945년 9월 9일 9월 6일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해체 됐죠. 민주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제한헌법을 만들었다. 관련이 없죠. 이거는 이제 그 50 총선거 이후 1948년 미소가 합의한 게 아니죠. 유엔 감시하에 총선부로 정부를 수립하는 결정을 내렸다. 1947년 11월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이 돼요. 1947년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할 게 아니다. 그래서 1947년 9월에 유엔으로 상정을 하고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의 총선거다. 근데 이 안을 소련 측이 거부를 합니다. 북한과 소련이.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1948년 2월에 결정이 되는데 그때만 가능한 곳 남한 단독 총선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미소 공동회에 대한 설명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0번 가식이 있던 사실로 오는 것은 4.19 혁명 1960년 유신헌법이 공포되다 1972년 10월입니다. 근데 여기 7.4 남북공동선언이 이제 1972년에 있었죠.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인데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니까 이제 남과 북이 통일될 수도 있구나 희망에 부풀었을 때 각각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박정희 이 집권자는 각각 사회주의헌법 북한은 이듬해 그다음에 갑자기 박정희는 이제 새로운 이러한 남북관계를 위해서 좀 더 권력 강화가 필요하다. 유신헌법 이렇게 나가게 되죠. 정답은 2번이고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바로 직후인 1948년 9월에 제정이 됐고요. 유엔이 남북 동치가해 이게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8월이고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에 있었죠.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번 2021년도 지방직 한국사 문제는 너무나도 평이한 것이네요. 아마 다 100점을 맞지 않으면은 합격권이 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2021년도 지방직 한국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